새 일본 왕이 다음 달 1일, 5월 1일에 즉위합니다. 일본 정치 현실에서 왕은 실권은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아직 연호를 사용합니다. 어제 새 연호가 발표됐습니다. 연호가 바뀌면 일본 경제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본계 한국인 정치학자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31년 만에 일본의 새 연호가 공표가 됐습니다. 새 연호가 레이와죠. 네네.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예,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뜻에 대해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아 네. 문화를 배원하게 하고 키우자라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레이와라는 그 한자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뜻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레이는 명령할 때 연자이고요. 예. 그리고 와는 화목할 때 화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명령의 연자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새 연호에 대해서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바로 일본 내에서 특히 일본의 야당 쪽에서는 레이와의 레이자가 명령할 명령의 연자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위해서 거기 통치 수단으로 명령하는 내용을 강화시키겠다는 뜻이 아닌가. 예. 그리고 레이와의 화자는 화목의 화자인데 전쟁 시대의 어떤 쇼와의 화자가 바로 이 레이와의 화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식으로 극수주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네. 일본 야당 쪽에서 그리고 자민당 일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와 있어가지고 보통 일본의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든다.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설명드렸지만 일본의 왕이 바뀌면 연호가 바뀌는데 아키히토 일왕이 현존해 있는데 왜 왕이 바뀌는 건가요? 예, 원래 일본은 특히 메이지라는 시대에 근대화된 150년쯤 전부터 왕이 사망해야만이 새로운 왕이 등극하여서 연호도 바뀌는 그런 식으로 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나 2012년 9월에 현재의 일왕 아키히토가 이제 퇴위하고 싶다. 네. 생존 퇴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 사망하지 않고 생존의 퇴위를 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왕이 바뀌면 연호도 바뀌는 일본의 법이 있어서 이번에 생존의 퇴위를 하지만 연호를 바꾼다. 이런 식으로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연호라는 게 원래 이렇게 왕이 즉위하기 전에 발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한다라는 것은 아무도 이거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현재까지는 사망한 다음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번에도 헤이세이 시대가 되었을 때도 새로운 현재 아키히토 일왕이 등극된 다음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일왕은 어떤 존재인가요? 예, 일왕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네. 일왕이 바뀌면 시대가 바뀐다. 이런 좀 느낌이 상당히 강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이지 시대라고 하면 그 시대를 집단적인 기억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네. 쇼와라든가 헤이세이에 대해서도 그 시대를 한 덩어리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인에 있어서는 이번에 일왕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시대가 바뀐다라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어제 그 일본에서는 연호 결정 과정을 생중계까지 하던데 연호가 바뀌면 일본 국민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역시 문서를 모두 바꿔야 합니다. 네. 현재까지는 헤이세이 명령 이렇게 쓰고 왔는데 그것을 모두 새로운 연호로 바꿔야 하고요. 특히 국민들은 운전면허증이라든가 네. 이런 데에 다 헤이세이라고 나와 있었던 것을 다 바꿔야 하죠.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가서 네. 운전면허를 바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이 가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효과도 적지 않을 거라고 하던데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떻던가요? 예, 지난번 쇼와에서 헤이세로 바뀌었을 때도 네. 역시 문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출판 업계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이번에도 비슷하게 출판 업계를 중심으로 하여서 호황이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10조 원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일본의 변화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바로 새 일왕의 즉위가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예. 현재 그 아키히토 일왕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아베 총리와는 좀 생각이 많이 다른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아베 총리는 헌법을 개정하여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 그건 보통 국가라고 하지만 네. 그런 보통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목표입니다. 예. 그러나 아키히토 일왕 그리고 이번에 왕이 5월부터 왕이 되는 나루히토 네. 왕세자 같은 사람은 평화 헌법, 현재 헌법을 그대로 치자 그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해왔고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자위대를 전시군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번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루히토 왕세자가 일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면 위안부 합의나 역사 왜곡 교과서 이런 문제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아베 정부에 어떤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나 일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예.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리나 형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일본의 정치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일단 국민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정치계가 일왕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영향력은 국민적인 영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직접적으로 지금 정치권으로 바꾸는 힘이 없다. 그런 식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등에 있어서 직접 사과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혹시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본 내각하고 일본 국회에서 결정된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현재까지도 아키히토 일왕도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개인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면 한국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개인적인 대화 안에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나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로 사과를 했고요. 아래에서 결정한 대로 해야 되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베 정권이 계속될 경우에 시원한 사과 말씀이 나올 리가 없다라고 일단 법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퇴위한 상황이 되는 입장이 되는 현재 아키히토
일왕이 아티스트 상황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좀 더 자유로운 행동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퇴위가 된 현재 아티스트 일왕이 상황이 되어서 한국에 올 수가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사과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본 쪽에서는 그거는 상황의 말이기 때문에 네. 실제적인 그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앞서서 연호가 새로워지는 거는 시대가 바뀌는 엄청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주변국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주변국은 아무래도 좀 비판적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레이와의 뜻도 그렇고 그 면녀의 연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의 고소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모두 그 중국의 고소에서 연호를 다왔는데 처음으로 만엽집이라는 그 일본의 700년대에 가장 오래된 그 시가집에서 따왔습니다. 예. 그만큼 국수주의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6개 정도 있었던 후보의 연호 중에서 마지막 결정한 사람이 아베 신조촌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많은 그 세계 선진국들의 언론이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신호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